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제 이름은 안희영입니다. 서울불교대학원 심신통합치유학과 교수로 있고요. 한국 MB예술연구소 소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마음 챙김과 스트레스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제가 경험한 것을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나요? 네. 스트레스라는 것은 삶에서 어떻게 보면 삶의 활력소가 되기도 하고, 또 삶에서 너무 스트레스가 많을 때는 우리가 너무 힘들기도 하죠. 그죠? 네, 스트레스 지금 많이 받고 계시나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스트레스라는 것을 극복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 하는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라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빠질 수가 없을 정도로 스트레스가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스트레스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는 걸 알고 계시죠? 예. 또 우리나라에서 스트레스라는 용어가 가장 많이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과거 7일 동안 스트레스라는 말을 한 번도 써보지 않으신 분 계시나요? 다 써보셨어요? 예. 병원에 오는 환자의 70% 내지 80%가 스트레스에 기인한 병 때문에 병원을 찾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스트레스 때문에 병원에 가보신 적 있나요? 아직 없으세요? 예, 행복하신 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스트레스라는 것이 너무나 일상생활에서 우리에게 많이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잘 다스리는 것이 삶의 질을 너무나 높일 수 있는 그런 거라는 거죠. 스트레스를 다스리지 못하면 삶의 질이 낮아지고, 스트레스를 지혜롭게 잘 다스릴 때 삶의 질이 높아진다. 그렇죠? 자, 제가 준비한 시를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생활비를 버는 법은 배웠지만 인생을 사는 시간은 늘어났지만 시간 속에 삶의 의미를 넓은 법은 상실했다. 달에 갔다 왔지만 길을 건너가 이웃을 만나기는 더 힘들어졌다. 외계를 정복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안의 세계는 잃어버렸다. 공기 정화기는 갖고 있지만 영혼은 더 오염되었고, 원자는 쪼갤 수 있지만 편견을 부수지는 못한다. 이 시가 인터넷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역설이라는 시인데, 서양 사람이 지은 시예요. 제프 딕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시인데, 공감이 되시는 부분이 있나요? 어떤 부분이 공감이 되십니까? 우리가 삶에서 바쁘게 쫓겨서 살다 보니까 실제 삶의 의미는 잊어버리고 무조건 무언가 어디로 뛰고 성취하고 무언가 이루어야 되는 급박한 마음의 어떤 심정들이 잘 드러나 있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달에 왔다 갔지만 길을 건너가 이웃을 만나기는 더 힘들어졌다. 이 말도 공감이 많이 되는데요. 이웃분들하고 잘 지내시나요? 저는 이 부분에서 조금 더 들어가서 실제로 이웃을 만나는 것도 힘들지만 나 자신을 만나는 것은 더 힘들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잘 만나고 계시나요? 자, 오늘 배우는 마음 챙김이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좀 더 잘 만날 수 있고, 또 이웃과 잘 만날 수 있고, 삶이 더 풍요롭고 스트레스가 낮아지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나눠보겠습니다. 기대가 되시죠? 네. 자, 앞에 보이시는 거는 타임즈 기사인데 2003년에 표제 기사로 명상의 과학이라고 나와 있어요. 또 Science of Meditation 표제어가 보이시죠? 서양에서는 이미 2000년대에 들어와서 명상이라는 것이 주류 사회의 아주 중요한 치유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명상하면 동양에서 좀 많이 인기가 있을까요? 서양에서 인기가 있을까요? 원래 동양에서 수행자들이 수행을 하기 위해서 이제 명상이라는 걸 많이 했었죠. 그런데 이제 최근 한 30년 전부터 서양에서도 명상 바람이 불었어요. 그래서 200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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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대
이렇게 명상이 과학이라는, 과학하고 명상은 어떻게 보면 어울리지 않는 말 같이 보이죠. 근데 실제로는 과학과 명상이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MBSR이라는 프로그램은 마음 챙김에 근거한 스트레스 완화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스트레스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이고, 마음 챙김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시죠? 네. 마음 챙김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시나요? 못 들어봤습니까? 우리말 맞죠? 네, 우리말인데 명상을 안 하시는 분들은 마음 챙김이 굉장히 낯선 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 저하고 그것을 실습도 하고 또 어떤 것인지를 잘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MBSR 프로그램을 만든 창시한 잔 가바친이라는 분이 병원을 스트레스를 끌어당기는 자석이다. 두카 매그닛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맞는 말이죠. 병원에 가시면 어떻습니까?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도 스트레스가 막 쌓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현대 사회에서 병원뿐만이 아니고 우리 사회 전체가 학교도 그렇고 심지어는 가정조차도 스트레스라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죠? 이 방은 어떤가요? 스트레스에서 완전히 이제 해방이 된 곳인가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좋습니다. 세상 어디를 가든지 스트레스라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라는 것을 잘 극복하고 지혜롭게 넘기지 않고는 우리가 삶의 질을 논할 수가 없다. 누구나 행복해지고 싶으시죠? 그런데 이 스트레스를 우리가 잘 극복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의학이라는 거하고 명상하고 어떻게 연관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보시면은 의학은 메디신 영어로, 명상은 메디테이션. 언뜻 보시더라도 비슷하죠. 메델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이것은 치유한다, 무엇을 바로잡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의학은 의사라고 하는 전문가가 도와서 사람을 외부에서 치료를 해주는 개념이고, 명상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관찰하고 살핌으로써 스스로를 돕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두 치유적인 것은 맞는 것이죠. 그래서 균형이 무너진 것을 균형을 맞춰준다 하는 관점에서 두 개가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프실 때 어떤가요? 아프면 뭔가 이렇게 균형이 무너지죠. 평상시 몸이 안 느껴지는 부위도 아프면은 그 부위가 세게 느껴지고, 또 마음도 그냥 자유롭다가 아플 때는 어딘가 걸려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균형이 무너진 상태예요. 그래서 전문적인 용어는 항상성이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항상성, 우리가 뭔가 중심을 딱 잡고 항상성이 있는 그런 부분이 무너졌을 때 의학은 외부에서 도움을 주고 명상은 자기 스스로 힘에 의해서 그 균형을 회복한다. 이런 개념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명상을 잘 배워놓으시면 그런 의미에서 중심 잡힌, 균형 잡힌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훨씬 더 흥미가 가시죠? 네. 자, 우리가 치유를 얘기할 때는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변화 중심의 치료라는 것이 있고 수용 중심의 치료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서양의 어떤 여러 가지 심리학에서 나오는 심리 치료 같은 건 보통 변화 중심의 치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뭔가 고통을 받는다, 뭔가 잘못됐다. 잘못된 것을 변화를 시켜서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아주 좋은 것이죠. 심리 치료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명상은 변화의 중심을 둔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는 이런 관점에서 기존의 심리치료하고는 다른 방법을 쓰는 것입니다.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내 안에 온전하게 돼 있는 이런 부분을 깨달음으로써, 알아차림으로써 자기 중심이 다시 서는 거예요. 굉장히 다르죠, 접근 방법이. 그래서 우리가 뭔가 안 되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죠? 무언가 바꾸고 어디론가 도달하고
나를 어떻게 바꿔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죠? 뭐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명상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고 그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바로 보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수용하고 바라볼 수 있는 힘을 키우게 되면 자기 안에서 공간이 창조가 됩니다. 그 공간 속에서 우리는 여유를 찾고 편안함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제가 또 다른 루트를 통해서 다른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마음을 돌리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해광반조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여러분이 명상을 한다든지 참선을 하시는 분은 많이 이제 들어보신 말씀일 텐데 옛날부터 주의를 밖으로 나가던 주의를 안쪽으로 돌림으로써 자기 안에서 일어난 일을 잘 파악을 해서 중심을 잡게 만드는 그런 과정을 해광반조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 주의력이 평상시는 어디로 많이 가나요? 일상생활에서? 끊임없이 밖으로 많이 가죠. 예, 이번에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될까?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오늘은 반찬을 뭘 해 먹을까? 그죠? 많은 것들을 이제 우리는 주의를 밖으로 써야 되고 그것이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길이에요. 그죠? 네, 왜냐하면 주의력을 우리가 바깥의 어떤 환경과 끊임없이 주의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가 생존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특히 주의력을 외부로 계속 쓰는 것은 인류가 생존하면서 너무나 중요한 능력입니다. 그렇죠? 생존하는데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주의력이 끊임없이 밖으로 나가는 것이 너무나 오래돼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어떤 힘이랄까 그런 능력이 많이 상실이 됐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루에 얼마나 많이 나 자신을 돌이켜 보나요? 내 마음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내 몸에서 어떤 감각들이 일어나고 이런 것을 보통 사람들은 별로 하고 있지 않죠. 우리가 말하는 명상, 마음 챙김이라는 것은 바로 주의를 안으로 돌려서 현재 내 몸과 마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아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지만 간단하죠. 밖으로 나가던 주의력을 안으로 돌려서 지금 이 순간에 내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또 내 마음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실 수 있겠어요? 노력하셔야 돼요. 예,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그 방법이 있고 수천 년 전부터 이 방면에서 많은 분들이 이 방법을 통해서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찾았습니다. 현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는 방법을 아신다면 당장 오늘부터 어떤 삶의 변화가 시작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변화치고는 엄청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간단한 방법, 주의를 기울이는 간단한 방법을 통해서 나 자신이 삶이 조금 더 풍요롭고 건강하게 될 수 있다.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들리죠. 그렇죠? 그래서 매력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굉장히 실용적입니다. 유익한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 해광반조를 동양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서양에서는 메타노이아라는 말이 있어요. 메타노이아라는 말은 메타가 일종의 무엇을 위에서 상위적으로 밑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넘어서 이런 말이고 노이아란 말은 생각한다, 판단한다 그런 말을 포함합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마음을 넘어선다 이것이 메타노이아예요. 생각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앞에서 끌리는 어떤 그런 현상에 끌려가지 않고 그것을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그 힘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런 힘을 갖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내부적으로 주의를 돌려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예.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미국에서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일컬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똑똑하고 현대의 어떤 플라톤이다. 플라톤이라는 위대한 철학자에 버금갈 정도로 위대한 사람이라 이런 얘기까지 있을 정도로
아주 똑똑한 분인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떠도는 주의를 되가져오는 능력이야말로 판단과 성격, 의지 근간이다. 이 능력이 없으면 누구도 제대로 된 정신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 능력을 개발시키는 교육이야말로 우수한 교육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분은 마음 챙김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자기 스스로 미국이라는 문화에서 이런 마음 챙김에 가까운 이런 것을 터득했다고 할 수 있어요. 통찰력으로. 우리 마음이 보통 이렇게 많이 이렇게 떠도나요? 어떤가요? 떠돌 때가 있습니까? 네. 좀 많은 편이죠. 주로 마음이 어디로 이렇게 떠도나요? 네? 밖으로 막 나가나요? 예. 어디로 자꾸 나가죠? 마음이 밖으로 나가는 것은 주로 어디로 가는지 한번 이렇게 관찰을 해보셨나요? 마음이 주로 어디로 가던가요? 백화점을 많이 가시나요? 그렇습니다. 마음이 하여튼 뭐 그냥 내 마음 같지 않게 막 자주 이렇게 떠도는데 이분이 그 얘기를 했어요. 미국 사람도 다르지 않은가 봐요. 마음이 자꾸 떠도는데 주로 시간적으로 보면 주로 어디로 많이 가죠? 과거로 갑니까? 현재로 갑니까? 미래로 많이 갑니까? 네, 마음이 과거로도 많이 가죠. 과거에 가서 10년 전 뭐 무슨 일도 꺼내가지고 머물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미래로는 가던가요? 잘 안 가요? 미래로도 많이 가죠. 예, 내일 뭐 해야 될까? 또 이 옷을 입을까? 누구 만날 때 저 옷을 입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그죠? 끊임없이 계획하고 과거에 가서 또 기쁨을 또 이렇게 끄집어내서 좋아하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하고 그죠? 그럼 마음은 그럼 현재에 많이 어떤가요? 현재는 많이 와 있는가요? 그럴 때도 있어요. 그죠? 근데 사실은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마음이 사실은 제일 많이 와 있어야 될 때가 어디입니까? 그렇죠. 지금 여기 와 있어야 되죠. 그죠? 근데 그럴 때도 있어요 정도면 매일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여기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명상이에요. 현재에 와 있는 것. 명상이라는 게 어려운지 알았더니 어려운 거 아니죠. 네? 마음이 현재를 알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현재를 알고 있고 지금 이 현재 여기 내 몸과 마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마음이 알고 있는 거예요. 가능할 것 같습니까? 그 키는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가능한 거예요. 아, 내 마음이 과거로 갔구나. 그 순간 내가 알 수 있죠. 주의를 기울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내 마음이 미래로 가서 계속 걱정을 하고 있구나. 그걸 내가 지금 주의를 기울이는 방법을 배우시게 되면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 과거로 간 마음, 미래로 간 마음을 자꾸 현재로 되돌려 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에 머무는 시간이 많고 그 힘이 커졌을 때 그것이 이제 향상성이 커진 거예요. 중심이 잡힌 거예요. 균형이 다시 잡혀 있는 거예요. 물론 필요할 때는 과거로도 여러분이 가실 수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여기 있다가 내가 과거에서 무슨 생각을 좀 할 수도 있고 또 미래로 가실 수도 있어요. 과거와 미래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현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왜 현재가 중요할까요? 그렇죠. 여기에 우리가 삶이 모든 중요한 일이 다 여기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여기에서 모든 중요한 게 결정이 됩니다. 우리 생명 유지가 지금 여기서 되고 있고 여러분이 생각도 여기서 하고 계시고 즐거움, 괴로움 다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과거는 상상이고 생각이고 가상현실이에요. 자, 우리가 가상현실에 빠져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죠? 생각 속에 빠져가지고 별 공상과 상상과 해안을 가지고 우리가 엄청나게 고생을 했는데 현재로 와서 충분하게 머물 수 있는 그 현재의 힘을 우리가 다시 찾아야 된다. 이것이 명상을 하는 분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럼 명상이란 말을 제가 자연스럽게 말씀을 드렸는데 명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명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고요함을 목표로 하는 명상과 또 하나는 통찰을 중심으로 하는 명상이 있습니다. 목표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명상이라고 얘기할 때는 대부분의 명상들이 고요함을 얘기하는 목표로 하는 사마타 명상, 불교에서 얘기하는 사마타 명상을 얘기를 합니다. 집중하고 무엇에 올인을 하는 거예요. 주의력을 한 곳에 딱 모아가지고 거기에 정신을 통일하고 그런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그렇죠? 생각이라는 것이 일종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생각을 너무 많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 아프고 잠도 안 오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어디에 마음을 통일해서 한 곳에 마음을 가만히 두고 있으면 생각이 많이 없어져서 고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 대상이 소리건 모양이든 어떤 건 상관이 없어요. 하나의 마음만 통일을 해서 가만히 있으면 돼요. 물론 그것도 쉬운 건 아닙니다만은 그런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명상은 마음 챙김 명상, 통찰 명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mindfulness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있는 그대로 지금 몸과 마음에 일어나는 것을 가만히 관찰하는 거예요. 현재에 와 있는 거예요. 계속 변화하고 있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은 고요함을 목표로 하지는 않았지만 그 명상을 많이 하게 되면은 고요함도 따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느 쪽을 하시겠습니까 하면은 어느 쪽을 하시겠습니까? 통찰 명상. 통찰 명상은 고요하게만 해주는 것이 아니고 통찰 명상을 잘 하시게 되면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삶에 대해서 지혜가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지혜의 힘으로 우리가 스트레스를 잘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도 안정이 되고 지혜가 생겨남으로써 그 지혜로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나중에 다루겠습니다만은 스트레스라는 것은 나 이거 죽었구나. 큰일 났구나. 그런 어떤 통제감이 상실하고 많이 관계가 있습니다. 그죠? 그 지혜가 많이 생기면 이런 걸 이럴 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여유가 생기고 안 보이던 게 보인다는 뜻이죠. 그러면 통찰 명상이 그렇다고 제가 통찰 명상만 좋은 거고 사마타 명상, 고요 명상이 좋은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나눠놓고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자, 제가 설명상 그렇게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명상을 잘하게 되면 마음 챙김을 잘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딱 한자 네자로 옛날부터 이렇게 하던 말이 있어요. 성성적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성이란 말은 명료하다, 또렷하다 이런 뜻이에요. 또렷하고 또렷하다. 그다음에 적적이란 말은 고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아까 앞에서 두 가지 명상을 말씀드렸는데 고요함을 추구하는 명상을 잘 하게 되면은 적적한 게 오고 그다음에 또렷한 걸 추구하게 되는 마음 챙김 명상을 하게 되면 성성한 결과가 온다는 거죠. 물론 두 가지 명상을 어느 쪽을 하더라도 이런 현상들이 더욱더 뚜렷해집니다.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aware 한다. 자각의 능력이 뛰어나게 되는 거예요. 또렷해집니다. 마음이 아주 명료해집니다. 우리가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가 아프고 마음이 좀 어떻게 됩니까? 혼란스럽죠. 그렇죠? 뭔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흐리멍덩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명상을 하게 되면 정신이 명료한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몸과 마음이 고요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고요한 가운데 우리가 평화를 느낄 수 있고 명료한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한마디가 명상에 대해서 왜 많은 사람들이 명상을 하는가가 다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약을 먹지 않아도 술을 먹지 않아도 몸이 기분 좋고 마음도 편안하면서 정신은 아주 명징한 상태. 그것은 아주 굉장히 경험해보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의료 명상이라는 말씀을 잠깐 배경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원에 오는 환자들이 80~90%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병원을 찾게 됩니다. 병명은 다르지만 그 병의 원인이 정신적인 것이든 신체적인 것이든 상당한 부분이 스트레스하고 관련이 돼 있다.
그것이 이제 현대의학에서 보는 관점이고요. 거꾸로 말씀드리면 스트레스를 잘 제어하고 잘 다스릴 수 있으면 건강해진다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집중 명상은 미국의 경우 1975년에 하버드 대학에서 벤슨이라고 하는 심장의학의 전문가인 벤슨이라는 박사가 이완 반응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집중 명상을 많이 하게 되면 사람이 이완 반응이라는 게 나타난다. 사람이 이완이 돼가지고 면역력도 높아지고 마음도 편해지고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있다는 것을 해서 일약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조그만 책자를 내서 1975년입니다. 그 다음에 명상에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마음 챙김 명상, 통찰 명상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로부터 4년 뒤에 1979년 매사추세츠 주립대학 의과대학에서 MBSR이라는 프로그램이 나온 거예요. 명상이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명상을 활용한 이 의료 명상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보스턴 근처에서 하버드 대학이 보스턴에 있죠. 매사추세츠 주립대학은 보스턴 외곽에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거기에서 탄생을 했어요. 그래서 MBSR은 이 후자 잔 카반친 박사가 만든 1979년에 만든 이 프로그램입니다. 그 명상은 마음 챙김 명상이라고 말씀드렸죠. 집중 명상이 아니고. 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명상을 한다는 것은 행복해지기 위한 거예요. 그죠? 네. 명상을 왜 하느냐? 또렷하고 명료하고 편안하다. 사람이 그것처럼 편한 상태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뭐 경제력도 우리를 편하게 해줄 수 있고, 그다음에 사람을 많이 사귀고 또 어떤 권력을 가졌다든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산다는 것은 행복해지는 데 중요한 조건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런 게 다 있다 하더라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명상은 궁극적으로 외부적인 것을 잘 우리가 할 수 있는 힘도 키워주지만 그런 외부적인 거에 또 상관없이 나 자신을 중심을 잡아줘서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행복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명상을 왜 하느냐? 행복해지기 위해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것이 행복해지는데 왜 행복해지는가를 한번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명상을 하면 왜 행복해지는가? 명료하고 또렷해지는 건 알 수 있겠는데 왜 그렇게 되는가를 요새 뇌과학이라는 거 있죠. 요새 이제 과학이 많이 발달돼서 우리 머리를 다 이렇게 찍어서 실시간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명상에 대해서도 서양 사람들은 과학이 발달돼 있으니까 동양에서는 명상이 좋은 것을 수천 년부터 알고 그냥 배워서 했지만 서양 사람들은 이게 왜 좋은지를 따져본 거예요. 그래서 뇌과학적으로 머리를 찍어보고 면역계를 조사해보고 수많은 임상 경험을 많이 이렇게 축적해놨어요. 과학적으로. 그런 결과 뇌라는 것이 나이가 들어도 변하는구나를 최근에 알게 된 거예요. 그걸 뇌의 가소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뇌가 변한다는 뜻이에요.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뇌과학을 연구하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믿었다고 그래요. 뇌라는 것은 사춘기가 되면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은 어느 누구도 그렇게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뇌는 변한다. 어떻게 변하느냐? 경험에 의해서, 학습에 의해서. 자, 뇌는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하고 있습니다. 어떤 소리를 듣느냐,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감정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경험이 달라지니까 우리 뇌의 연결이 바뀌는 거예요. 끊임없이. 뇌 안에는 수없이 많은 세포가 있다는 거 아시죠? 그 세포가 이렇게 길이 나고 저렇게 길이 나면서 우리 뇌가 변하면 몸이 반응이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우리가 보는 세상도 이게 달라지게 보입니다. 그러면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주의를 잘 기울여서 내 뇌가 나쁜 쪽으로 가지 않도록 생각이 나쁜 쪽으로 가지 않도록 감정이 나쁜 곳에서 유익하지 않은 곳에서
오래 머물지 않도록 우리가 조절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것이 주의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가정에서 또 가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주의력이 어디에 와 있는가를 잘 알므로써 우리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좋은 메시지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이분은 위스콘신 주립대학에서 리차드 데이비슨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아주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뇌 과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신경과학자인데 리차드 데이비슨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행복해지려면 행복해지는 연습을 해야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MBSR이라든가 이런 마음챙김 명상을 가지고 뇌를 많이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분이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이 마음챙김 명상을 하면 사람이 행복해진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명상과 관련돼서.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MBSR 쪽으로 넘어오겠습니다. MBSR에서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분이 이것을 만든 MBSR을 만든 잔 카바친이라고 하는 박사님인데 이분이 11월 초에 다녀가셨어요. 저희 한국 MBSR 연구소에서 초청을 해서 이분이 이제 강연도 하시고 또 많은 분들하고 워크숍도 하시고 수많은 분들이 이제 많은 감명을 받으신 분인데 이분은 이제 마음챙김이라는 명상을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어서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임상적인 결과가 많이 축적되어 있는 MBSR 프로그램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마음챙김은 좀 전문적으로 설명을 하면 독특한 방식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마음챙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냥 주의력하고 조금 다릅니다. 독특한 방식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독특한 방식이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의도적으로 판단을 하지 않고 이런 조건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주의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판단하지 않아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 그런 방법은 저희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씩 여러분과 같이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건포도 명상이라는 걸 이제 한번 해볼 텐데요. 마음 챙김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MBSR에서는 건포도 명상을 가지고 명상을 처음 해보는 분들을 위해서 안내를 합니다. 명상을 대부분 안 해보셨죠? 네. 전혀 염려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명상을 안 해보신 분들이 차라리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새롭게 받아들이실 수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지금 건포도 하나씩 한번 잡아보실까요? 자, 여러분들 건포도를 한번 이게 하나를 이게 손바닥 위에 한번 올려놔 보십시오. 자, 저도 이렇게 앉아서 여러분처럼 건포도를 한번 제가 안내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하나씩 다 잡으셨나요? 네. 우선 손바닥에 이걸 놓고 제가 이제 안내해드린 대로 여러분들은 이제 그냥 그대로만 따라가시면 됩니다. 어떤 생각이나 분석으로 가지 마시고 제가 이제 안내해드린 대로 그대로 앞서지도 말고 뒤서지도 말고 그대로 그냥 수용하면서 이렇게 가시면 잘 하시는 겁니다. 자, 우선 건포도 하나를 놓고 무게를 한번 느껴보세요. 얼마나 무거운지 가만히 주의를 기울여서 한번 알아차려 봅니다. 자, 이제 눈앞으로 가까이 가져와서 건포도를 한번 가만히 한번 바라보십시오. 다른 감각기관은 사용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냥 눈으로만 이것이 어떠한 건가 한번 이렇게 알려고 관심을 가지고 한번 바라봅니다. 모양은 어떻게 생겼는지, 또 색깔은 어떤지, 마치 이것을 처음 보는 것처럼 아주 소중한 것을 보듯이 아주 관심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가까이서도 보시고 또 이렇게 좀 불빛에 비춰도 보시고 다양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주의를 손가락 끝에 두시고 이것을 천천히 한번 만져보시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느껴지는지를 그대로 한번 만져보시면서 눌러도 보고 잡아당겨도 보고 하시면서 손가락 끝으로 느껴지는 감각을 통해서 이 물건을 한번 알아보시는 겁니다. 자, 이제 이것을 귀 쪽으로 한번 가져가 보십니다. 가만히 주의를 귀에 대고 여기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또는 안 들리는지 주의를 귀에 대고 가만히 귀 기울여 봅니다. 원하신다면 다른 쪽 귀에도 한번 대보고 또 소리를 한번 들어보셔도 좋습니다. 지금 마치 아주 소중한 경험을 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주의를 귀에 기울이고 가만히 이 물건에 관심을 유지하면서 주의를 계속해서 기울여 봅니다. 자, 이번에는 이것을 코끝으로 가지고 가서 코 가까이 대고 주의를 코에 대고 그대로 코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한번 주의를 기울여 봅니다. 왼쪽 코, 오른쪽 코 약간씩 위치를 바꿔가면서 왼쪽 코에서는 어떤 일이 또 오른쪽 콧구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이면서 지금 현재 어떤 경험이 일어나고 있는가 알아차립니다. 자, 이것을 이제 치아나 입술 사이에 살짝 물고 이제 손은 내립니다. 그대로 입술 또는 치아 사이에 끼워 놓고 주의를 입술이나 입술 부위에 그대로 기울이면서 이 물건이 어떻게 경험이 되는지 지금 그 부위에서 어떤 것들이 느껴지는지를 가만히 알아차립니다. 이제 그것을 입안으로 넣으시고 아직 씹지는 말고 그 물건을 입 앞쪽으로 위쪽으로 혀를 움직여서 이리저리로 방향을 바꿔가면서 입안의 감각으로 어떻게 경험이 되는지를 알아차립니다. 어떠한 경험이든지 있는 그대로 알아차립니다. 자, 이것을 이제 씹을 위치에 그대로 위치해 놓고 천천히 가루가 될 때까지 한번 씹어 봅니다. 씹을 때 입안에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또 몸에서 마음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그대로 알아차리시면서 천천히 씹어 봅니다. 마치 이 순간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주의를 다 기울여서 한 번, 두 번 계속해서 씹으면서 일어난 일들을 빠짐없이 아주 세심하게 알아차립니다. 다 씹으셨으면 이제 삼키려는 의도를 알아차리면서 삼켜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시고 그대로 삼켜 보십시오. 삼킬 때 목으로 넘어갈 때의 느낌은 어떠한지 또 이것이 그대로 목으로 넘어가고 위까지 닿을 때까지 어떤 식으로 경험이 되는지 느껴지는지를 알아차립니다. 다 삼키고 나서 현재 몸의 호흡은 어떠한지 숨이 얼마나 빠르게 또는 느리게 쉬어지고 있는지
또 기분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또 건포도를 먹기 전과 지금의 상태가 몸과 마음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또는 같은지 그대로만 알아차려 봅니다. 눈을 감으신 분들은 눈을 뜨시고 경험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건포도 명상 잘 해보셨나요? 네. 예. 지금 기분들이 어떠신가요? 좋아요. 편안한 느낌이 드시나요? 예. 평상시에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이거보다 뭐 100배 더 많이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이렇게 주의를 기울여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 채 밥도 먹고 사람도 만나고 샤워도 하고 모든 행동을 하죠. 지금 우리가 한 것은 단순히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지금 이 순간에 오감을 활짝 열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면서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몸과 마음이 편안한 느낌이 드셨어요? 네. 예, 그것이 바로 주의력을 기울임으로써 다시 우리가 건강해지고 몸과 마음의 균형을 잡는 마음 챙김, 또 현재의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시간이 되면 우리가 훨씬 더 많은 대화를 좀 나눠보면 좋겠는데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경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또 우리가 다음에 또 만나 뵐 때는 다른 걸 가지고 주의력을 향상시키는 연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고생들 하셨습니다.